안녕하세요. 밤에 읽는다 채널을 운영하는 밤일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이야기에 몰두하는 저녁 시간을 꿈꾸시나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속에 그저 푹 파묻혀서 좀 쉬어가고 싶나요? 당신의 지친 일상을 토닥여줄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오셨습니다. 밤일이 소개하는 책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라는 책이에요. 출판사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빠께서 의식 없는 와상 환자로 병실에 외로이 누워 계실 때 저와 아빠에게는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 이 책을 접하고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자의 아내분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저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그 모습에 감동이 밀려온 것이었어요. 저자의 아내분은 10차례의 뇌수술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책으로 담아낸 것이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라는 바로 오늘의 책인 겁니다. 아빠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든 몸이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버틸 수 있어. 하면서 용기를 내는데 참 많은 도움을 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에 이 책이 어떤 깊이와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신이 듭니다. 분명 진한 감동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출판사 바오로 딸의 허락을 얻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인데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하루하루가 힘들다. 아내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고 나도 방향과 의지를 잃을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몸무게도 10kg 넘게 줄고 밤에 잠도 거의 못 자고 현기증이 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전에 도움을 받았던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 내 얘기를 듣고 진맥하더니 정색하며 말씀하셨다.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분을 마음에서 지우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분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또 상황을 아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내분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기가 막혔다. 의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는가? 아내는 지금 고통을 견디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도 아내를 살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회복의 마음을 써야 할 의사가 오히려 아내를 포기하라고 말하다니. 저녁에 나탈리와 통화하며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의논했다. 내 기대와 달리 딸도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한의사 선생님이 바로 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야 해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의 건강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뜻일 거예요. 아빠가 병나면 더 큰일이잖아요. 장기전에 대비해서 아빠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빠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얼마 전 아내의 친한 친구가 극도로 피곤한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선생님,
말이나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제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돌봐주시는 분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도 맡기고 있어요. 모두 같은 조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안다. 1년 동안 쉼없이 살지 않았는가? 맞다. 내 생활을 바꾸는 게 아내를 위하는 길이다. 운동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자. 내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내도 위하는 것이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당분간 일주일에 하루는 운동도 하고 볼 일도 보고 여유를 좀 가지려고. 7차 뇌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아내는 다시 안면마비가 와서 내 말에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그럼 내일은 늦잠도 자고 산에 좀 다녀올게. 아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동의했다. 병실 문을 닫을 때까지 내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울컥했다. 네,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서 간병하는 가족들도 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환자도 무척 힘들었겠지만 그를 지켜봐야만 하는 가족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더욱 눈시울이 붉어질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에도 나마저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 하는 생각에 가혹한 현실에도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보다도 저자처럼 배우자의 입장에서라면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변할 테지요. 평생 함께하자 다짐했던 내 짝이 아파 누워있다면 어찌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좀 쉬라며 그런 말을 위로라고 던지곤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는 자신만의 뜻을 세우고 아내의 치유를 강하게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저를 투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기 전에 희망찬 얘기로 나아가 볼까요? 나오던 눈물이 쏙 들어갈 수 있게 말이지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출판사 바오로 딸의 허락을 얻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인데요. 2015년 1월 30일 아내는 꾸준히 회복되어 치악산 아래에 위치한 재활병원에 입원했다. 아내가 재활병원으로 옮긴 것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6개월은커녕 발병한 지 거의 19개월이 지나서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에 모두들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원장님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다. 처음에는 아내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상태라 다른 환자가 복도에서 난간을 잡고 좁은 보폭으로 조심스레 걷는 것을 보면 아내가 저 정도만 걸어도 얼마나 좋을까 싶어 매우 부러웠다. 오랫동안 아내가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하고 애타기도 했다.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맥박이 올라가거나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염려도 많았다. 그 외에도 감기, 설사, 파킨슨병으로 오는 손떨림 현상, 소변에서 나쁜 균이 생기는 등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전에 겪은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는 조금씩 좋아졌고 희망이 있었기에 재활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행복했다. 멍 때리며 지내는 날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아내가 재미있게 말을 해서 치료사들에게 자주 웃음을 선물로 주었고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다. 약기운 때문인지 아내는 아침 늦게 눈을 떴기에 아침 식사는 늘 식은 밥을 데워 아주 조금 먹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점심과 저녁 식사는 아내와 함께 했다. 처음 재활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미음이나 죽을 먹었다. 먹는 양이 적어서 호박죽, 전복죽, 깨죽, 잣죽 등 영양가 있고 맛 좋은 것을 직접 준비했다. 차츰 일반식을 먹게 되자 나는 아내가 평소에 즐기던 프랑스식 샐러드나 부드럽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내가 맛있게 먹어서 기뻤다. 아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아내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아내는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다. 아는 분에게 전화해서 간장게장에 대해 물었더니 요즘은 꽃게철이 아니라고 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장게장을 살까도 생각했으나 내가 직접 만들어주면 아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았다. 꽃게철이 아니니 냉동 꽃게와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인터넷에 나온 정보대로 준비했다. 이렇게 만든 간장게장을 아내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병실에서 가끔 회식을 했는데 병실 분위기도 좋아지고 대화도 활발해졌다. 치킨을 시킬 때면 가끔 금지된 생맥주도 함께 주문해서 종이컵에 나누어 한 모금씩 먹는 재미에 아내는 즐거워했다.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뇌수술 환자에게는 우울증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종합병원에 있을 때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내에게 말을 걸고 용기를 주고 웃게 해주고 칭찬도 해줘서 우울증이 오래가진 않았다. 사실 재활병원 시간표는 너무나 단조롭다. 아침 식사를 하고 회진이 끝나면 재활치료 시간이다. 앞서 말했듯이 재활치료는 힘들다. 환자가 의지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날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의욕이 떨어진다. 치료사들도 마찬가지다. 20분에서 30분 주기로 종일 환자를 돌아가며 돌보기에 모든 환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 재활치료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사들이 아내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할지 고심했다. 언어치료사는 아내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나는 언어치료사와 여러 번 상담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 CD를 갖다 주면서 아내의 주의를 끌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물리치료사에게는 아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아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기에 수묵화, 민화, 유화,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며 와인에 관한 얘기도 관심 있어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실제로 내가 준 정보 가운데 몇 가지는 물리치료사가 아내와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조금씩 대화가 이루어지자 물리치료사도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었다. 네, 어떠셨나요? 저자의 아내는 수술 후에 재활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재활의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뒤의 일이었지만 저자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환자를 포기하려는 가족은 없을 겁니다. 환자가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는 경우는 봤지만 말이에요. 바미리의 경우는 2차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을 때가 참 고비였던 것 같아요. 의식 없는 환자이다 보니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저 오늘이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까. 그렇게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제한되고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내 곁에서 멀쩡하게 지냈던 사람이 병마로 인해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억울함이나 좌절감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테지요. 저자는 신앙의 힘을 빌려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또 지친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힘든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정답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며 그래, 아빠도 곧 일어나실 거야 라며 힘을 얻고 다시 간병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가족의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고 소천하게 되셨지만 그 과정을 괴롭다고 덮어두었다면 저는 치유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저자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만남과 이별에 공통적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고 불현듯 서로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운명이 처음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면 이 우주가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이 있다면 우리의 찰나의 삶이 이다지도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어딘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 고마운 책,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책장 위에 꽂아두고 아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펼쳐보는 조용히 나를 붙잡아줄 그럴 책이 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조금씩 입게 됩니다. 상처는 흉이 되어 남을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는 상처 입은 몸을 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보면 어디선가 대답이 울려 퍼질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잊지 못한 이름 하나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면 어떨까요?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낡은 사진 귀퉁이를 젖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부르는 그 이름에 아름다운 영혼이 화답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당신은 곁에 없지만 내게는 당신이 남겨놓은 사랑이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사랑의 기적을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쓰인 이 책을 추천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있나요? 소중히 아껴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나요? 지금 이 책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책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책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은 별로 없답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곤 하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갖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바미리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책 속의 미래를 움켜쥘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요.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등등 어디에서든 우리는 책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저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규성 님께서 쓰시고 바오로 딸에서 출간한 감동과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기운에 둘러싸이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랑과 격려가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달리 좋은 건 해줄 여유가 없어서, 삶에 너무 지치고 바빠서, 미뤄둔 일들이 분명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삶에 나중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첫마디로 사랑을 담은 인사를 건네보기. 작은 일에도 칭찬 주고받기. 힘들어 보이면 기댈 수 있게 곁에 있어주기. 따스하게 손 잡아주기, 마주보고 눈 맞추며 웃어주기 등등.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꽤나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낼 용기가 부족할 뿐이지요. 더 늦어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미루고 미뤄서 먼지가 내려앉게 하지 말고요. 책을 읽는 당신이 아름답다. 내 방 한 구석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고두고 읽어도 재미있는 책. 라면 받침으로 쓰고 말아버릴 운명의 책을 당신 창가로 가져가게 만들 속삭임. 밤에 읽는다. 밤일이었습니다. 건조하고 삭막한 내 일상에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 방울 하세요. 톡톡. 당신께 다가가고 싶은 날에 읽어봅니다.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